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유지를 비롯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부터 3시 반부터 30분 회담을 했고요. 이번 회담은 통역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기자들 질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회담 이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차기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지금 들어보신 내용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두 정상이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건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여기에 합의문에 포함이 안 됐겠죠. 네. 그럼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미국의 이해가 좀 더 높아졌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일일 보고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남북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여튼 이해한다. 네. 당신들은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반도적 특수 상황 또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 내포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사실 연내에 정말 올 수 있을까? 청와대에서는 최근 발언 제외하고는 연내 답방을 계속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지금 조금 더 높아졌는데 일단 미국의 동의는 받은 셈이 됐고요. 이제 어떤 과정들만 남아 있으면 답방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조금 좀 기대를 좀 크게 한다면 네. 북한이 어느 정도 해지면 제재 완화에 하겠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의 조건을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모르죠. 발표만 안 하고 얘기를 해 주셨다면 참 다행인데 시간이 워낙 짧았고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의 답방을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정상회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죠. 이게 한반도 평화정착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멘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속도를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국내에서나 미국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에 결국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앞서간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의 큰 장애물은 제거가 된 셈이고 일단 과속 논란은 좀 수그러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왜 빨리 간다 그러는데 그건 한국 내부에서 그러는데 정작 그것을 우려한다라고 추정되는 미국 정부의 최고 사령관이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책의 모멘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좀 어눌해진 거죠. 과속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측면에서 북한만 잘 설득하면 되는데 이제 김정은의 선택이 남았고 김정은의 계산이 지금 아주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부도 김정은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어느 정도 하면 남북 경협을 적어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서울에 오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줘야. 예. 그럼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는 안 됐지만 뭔가의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저의 기대고요. 기대고요. 기대인데 너무 짧긴 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은 지금 사실 중간선거에서 반은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예. 너무 자기가 빨리 나갈 수는 없는 거고 트럼프의 복선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예. 미국은 계속해서 고위급 회담하자 하는데 북한이 계속 답을 안 해주니까 협상 자체로 보면 북한이 갑행세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의 뭐 그 국력 비교라든지 지금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힘이 훨씬 세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김정은은 자기가 조금 많이 양보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여유를 부리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도 그냥 대답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김정은이 오히려 조금 더 초조한 상황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잘 설득하면 연내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예. 저는 그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한 답도 조금 내놔야 되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결정은 북한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네. 마지막 답을 북한이 줘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모멘텀이 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이게 지금 용어가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의 그 모멘텀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예. 비핵화는 큰 틀에서는 물론 한반도 평화 정책의 비핵화가 중요한 거지만 또 굳이 이제 그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끌어가는 것이고 예. 남북한에는 그 사실 남북한 무력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평화 정책 어떻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좁은 의미의 평화 정책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남북 관계의 어떤 그 평화적인 해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굳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미국의 동의를 받고 미국의 뭐 윤허를 받고 말하자면 옛날처럼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별개로. 예. 이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에 그렇죠. 하지만 북미 간에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은 역시 세계 최강국으로서 북한을 핸들링하고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인하는 중국을 누리는 예. 누르는 이제 그러한 또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의 동북아 전략, 크게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는 다뤄가는 것이고, 예. 그러면 남북과는 서로 대화와 협력을 하고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견인 역할을, 추동력 역할을,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하죠. 예. 그러한 이제 추진력 역할을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 뭐 그래 뭐 잘 해보세요. 뭐 나도 예. 도와줄게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반응을 할 건가?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바라는 것은 사실은 남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서 제재 해제를 좀 받고 싶다든가 또는 종전선언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민족 공조 내지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마당에 남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만 좁게 생각하면 또 단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당면 과제가 지금 뭡니까? 대북 제재 해제 그렇죠.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열심히 해달라. 뭔가 좀 역할을 해달라. 예, 역할을 해달라. 예. 그런 좀 주문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남북 관계에서 물론 철도도로 연결 지금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뭘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장 철도도로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첫째는. 조사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 문제하고 좀 아무 얘기도 좀 안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한미 간에 무슨 얘기가 있나 하고 이게 들여다봤을 거예요. 네. 조금은 기대를 하고. 근데 뭐 어떻든 뭐 비핵화 물론 완전한 비핵화 오히려 한국이 지금 아까 우리 황 박사 얘기하신 대로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의 이제 뭐 독자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꽉 묶어놓은 예. 상태이고 남북 간에는 비핵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미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이 뭔가 그러니까 옛날 중국식 개방을 할 때 화교 자본들이 들어가서 오늘날 중국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화교 자본의 역할을 남한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남북 정상회담을 해봐야 나올 게 뭐가 있느냐, 합의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뭐랄까 카드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북한 남한의 그 내에서는? 요구를 예. 남한에 좀 빨리 하자는 요구를 밀치고 왔을 텐데 그럼 새로운 무슨 동력이 생겼느냐 예.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결정을 그렇다고 그래서 내리기까지는 뭔가 좀 새로운 그렇다고 동력이 그래서 없고, 예.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네. 올해 한다고. 근데 만약 하지 않으면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금년 내에 어떤 명분을 삼아서든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높아는 졌지만 높아는 과연 졌지만. 성과는 그렇게 크게 예. 나올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럼 전 원장님은 일단 가능성은 반반.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말 그대로 통 크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는 말씀하셨지만은 대북 제재라든가 종전 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북한에서 뭔가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한 걸음 더 나아가주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북미 간에 좀 만나야 되는데 고위급 회담부터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초에 뭐 만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그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긍정 부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년 초에 사실 그 고위급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지금쯤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어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는데 네. 안 열리는 이유가 미국은 하자는데 북한이 지금 사실상 무응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가만히 놔두면 미국으로서 초강대국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도 뭔가 성과를 내긴 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니셔티브를 아무리 해봐야 자기가 제안해 놨던 제재 완화를 안 해주면 북한이 안 움직인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없이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속으로는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지만 미국이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해외 수주를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용은 못 대주지만 당신이 성과를 내준다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예.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건 딱 제재 완화는 지금 줄 수 없다라는 걸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있기 전에는 제재는 움직일 수 없다. 딱 해놨기 때문에 한번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해보시되 별로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성과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가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어떤 협상의 주 담당자로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북한도 끌어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온당한데 네. 그거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를 활용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래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보겠다 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핵화가 될 때 비용 부담은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또 비용 문제로 귀결이 되는 94년에도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미국의 전략이란 건 그런 거예요. 사실 한반도 핵 문제라는 건 미국이 주 담당자라고 하지만 제일 주 담당자는 한국인데 남북한 간의 대화가 중점이 안 되고 북미 간의 대화가 중점이 되니까 우리가 그 대화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결국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열차도 지금 북한에 보낸 게 결국은 비용 부담의 일부를 우리가 벌써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평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참 미국의 태도는 조금 좀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아니다라고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당근책을 주기보다는 우리 정부를 활용한 뭔가의 협상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결국 비용 문제랑 연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그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내용하고 백악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대북 제재를 비핵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 이 입장을 이제 합의는 했습니다만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진전된 모습들을 지금 북한에서 보여야 되는데 뭐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자기들이 선도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조치를 미국에서 안 해준단 말이죠. 예. 종전선언도 안 해주고 제재 해제도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자기가 선도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반드시 1대1로 행동 대 행동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답답하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종전선언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카드가 미국으로서는 종전선언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사실은
미국에는 있거든요. 어쨌거나 미국은 계속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중국, 한국, 뭐 일본. 러시아, 예. 일본 뭐 모든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제재를 하고 그러면 제재를 하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앞으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제재하면은 손 들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죠. 일종의 이제 전략적 인내란 말이죠.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뭐 반드시 이 물세품 없는 제재를 공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뭐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지원하고 뭐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그러나 남북 대화는 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갔겠죠. 어쨌든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남북 대화를 해서 북한이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일테면 물론 핵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인다든가 예.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안 되는 되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평화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차 지금 하는 거고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평소에 또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북미 관계 종속변수가 아니다. 예.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인 그런 어떤 노선이랄까? 독자적인 그러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또 미국에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관심사가 약간은 다르지 않나.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결이 좀 없는.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미국이 예. 돈 안 들이고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관계 정상을 위해서 뭐 대사관은 안 세우더라도 연락대표부 정도는 미국에? 평양과 워싱턴 DC에 예. 할 수 있잖아요. 크게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제재 조금 완화해 주는 거 무슨 돈이 들어요? 그냥 완화 조금 해줄게. 그럼 미국한테 오히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종전선언 해주는 거 상징적이고 주한미군에도 영향 없고 유엔사에도 영향 없고 한미동맹에도 영향 없다고 김정은이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것도 안 해준단 말이죠. 예. 이런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반도의 지금 평화 프로세스 1년 동안 이렇게 갖고 놓은 거를 저는 이게 성공을 해서 김정은이 정말 더 폭넓게 양보하면 참 다행이죠.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압박으로는 절대로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기 뭔가 때문에 북한을 예. 끌어낼 견인책도 필요하다 네, 이런. 그래서 우리 예.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참 조금 원망스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들여 한국을 방문하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히 설득을 하는데 제재 완화나 뭐 이런 얘기는 못 해주면서 단지 국제정치상의 논리상으로 미국이 북한보다 100배 이상 강한 나라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비핵화가 조금만 된다면 정말 철도 연결 적극적으로 하고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산 관광도 네.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정말 경제 발전이 있는데 전 세계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니까 미국 국내 정치상 그러니까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양보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우리 남북 관계도 가보자라고 설득해서 예. 김정은이 거기에 설득에 뭐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양보하게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재량 여지가 상당히 축소됐지만 예. 그래도 그거는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조금만 네. 보태면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새 정점에. 그래서 만약 어떤 한 팀이 어느 한쪽이 한쪽을 무시한다든가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상황을 깬다든가 그러면 이 삼각 틀이 예.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급격하게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 못하고 우리도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 못하는 거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혹시라도 가져갈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 틀을 깨지 않을 것은 당연한 거고 이미 세 사람은 호랑이 등에 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금년이 가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예. 남북이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한반도의 이 평화 국면이 뭐 북한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국 이 정상 간의 어떤 그렇습니다.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 틀어지면 안 되고 그거 틀어지면은 다시 또 작년 연말
그 식으로 미사일 돌아가는 거죠. 쏘는 이 국면으로 예, 돌아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공고하게 예, 가져가야 굉장히 된다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 예. 지도자가 모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이제 남북 관계 진전 속도의 과속 우려는 조금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이제 북미 협상에도 좀 영향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숙식을 같이 하면서 남북 네. 공동조사단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 한 2,600km 정도 네. 북한 내 이제 철도 상황을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어제 기적 소리 들으면서 마음 좀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 금강산에서 나진까지는 처음으로 한국 열차가 달려보는 거라고 하고요. 예. 10년 만인데 사실은 2007년에 그 정상회담 선언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2008년에 이제 베이징 하계 올림픽 했잖아요. 네. 거기에 기차 타고 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예. 이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는 한번 점검 한 번 했어요. 신의주까지는 한 번 했는데 결국은 이제 틀어져 가지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가지도 기차 타고는 못 갔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이게 시작이 됐고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어쨌든 동력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방제 작업하고 뭐 이런 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예. 우리 민족 남북 독립운동본부 뭐 이런 데서 또 지금 평양에 가서 또 협력도 논의하고 있고 계속해서 적어도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 하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2월 17일까지 지금 그 개성에서부터 신의주 구간을 먼저 점검하고 예. 평양으로 내려와서 원산으로 간 다음에 그 안변에서 금강산까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차량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변에서 기차를 타고 낮은 선봉까지 쭉 둘러보고 기차는 원산으로 와서 평양으로 해서 개성으로 이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12월 17일에 이게 다 끝나면 철도 착공식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연말까지는 할 것이라고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우리 정부는 12월 12일에서 한 14일, 15일까지 서울을 방문할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왜냐하면 그 날짜가 정해진 거는 12월 17일이 김정일 위원장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정상회담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12월 12일에서 14일 서울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철도 조사가 끝나서 12월 18일부터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그 기간 중에 철도 착공식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쪽 남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착공식을 하고 예. 간이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이 됩니다. 철도 착공식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예. 남북 정상이 다시 남북 만나는. 정상회담이 예. 이제 비록 그것이 주가 아니라 착공식이 주더라도 다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살리고 1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거기서 성공이 되면 다시 정식으로 서울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온다든지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해서 예. 남북 간의 경협을 확 진전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 이미 남북 정상이 3번을 만났기 때문에 4번째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네. 여기서 또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네. 공동조사 이제 첫 발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걸림돌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걸림돌을 하나둘 제거해 나가서 나중에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면 뭐 광주나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거쳐서 중국 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장밋빛 미래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렇죠. 뭐 상상이 예.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이 이제, 예,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정말 걸림돌이 많은데 이제 미국입니다. 사실은 네. 미국이 조금만 정말 숨통을 틔워주면은 착공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류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물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수학여행이랄까요? 인원의 이동, 그러니까 중국 북경을 가는데 예. 북한을 통해서 가는 그런 정도라도 물류가 아니더라도. 물류가 또 뭐 돈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예.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국가 지역이 특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물 자원이 약 7천조 원에서 1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개발을 해야 이제 예.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고 그 안 좋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고 일자리는 또 건설이라든가 토목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건설할 여력이랄까 이제 예.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저도 이제 옛날에 가보게 되면은 거의 다 새로 짓든지 만들든지 개선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지금
경인선 철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새로 깔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 한다면 물론 그 비용은 우리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 국제금융기구도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시베리아까지 네. 가는데 오는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의 전략 예. 이런 엄청난 이익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물론 이제 현대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로서도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우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윈윈으로 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사실 우리 때문에라도 빨리 남북 경제 관계가 해야 활성화돼야 된다. 됩니다. 예. 우리 이익 때문에라도.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에 있어서 면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착공식까지는 그렇다고 하고요. 이후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될 테고요. 이러면 또 대북 제재가 걸릴 텐데 미국이 어디까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까?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착공식도 확보된 건 아니고요. 조사까지만 지금 됐고 예. 착공식 하는 것 자체도 한미 간에 이제 그 워킹그룹에서 논의한다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가는 하지만 자재라든지 물자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안보리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미국도 양해를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하나의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경비 자체도요. 북한은 지금 고속철로 놔주길 바래요. 시속 100km 이상. 근데 비용이 우리가 어마어마할 그게 텐데요. 예. 고속철로 하면 최소한 15조가 더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주려는 거는 현대화 정도. 현대화를 해도 거의 뭐 40조 이상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고요. 정말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상당히 줄어들긴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남한에서 철도 건설할 땐 토지 매입 비용이 엄청난데 북한은 이미 철로는 깔려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재개는 바로 우리에게 소득으로 연결되지만 한국 경제 살리는데도 건설에서는 조금 도움이 예. 되겠지만 이 철도 현대화는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해야 되고 1대1로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우리가 너무 여기만 매달릴 수는 네. 없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과의 협력, 안보리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돈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그러나 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의 지하자원만 해도 1경이나 되니까 통일로 가는 그 비용을 우리가 좀 지불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겐 기회다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는 기조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꿈의 미래가 현실화 되려고 하려면 결국은 북미 간의 또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니까 이 만남 앞으로 좀 더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12월 정말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